자, 이번 영상은 저만의 거저먹는 자리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매매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먼저 거저먹는 자리는 제가 자주 매매하는 바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놓인 상황에 매매를 하는 것이며, 단순히 250일 최고점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상장 후 신고가이며, 이 매매가 잘 통하는 이유는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주가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위로 변동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매이며 거저먹는 매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이 매매의 목적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 매매의 목적이 이 신고가 분위기를 이용해서 잠깐 수익을 낼 뿐이지, 여기서 크게 로또급 대박을 바란다던가 무조건 수익을 크게 내야겠다 생각하다 버티면 뒤통수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고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니까 나는 제일 늦게 들어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주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제일 불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불리하게 대응하기 전에 그냥 빠르게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안전하게 이 분위기를 잠깐만 이용하겠다라 생각을 하고 티끌모아 태산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매매의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다른 매매도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매우 안전하게 손절을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씩 로또를 맞을 수가 있는데, 평소와 똑같이 매매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신고가를 넘어가지고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힘보다 훨씬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천천히, 분명히 주가가 오를 때 고점을 뚫었다 하더라도 이게 힘겹게 올라야지 정상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한 방에 수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 힘이 강해가지고 그 순간 뭐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아주 쉽게 이 고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특이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날은 로또를 맞은 겁니다. 근데 이 로또가 말 그대로 쉽게 터지진 않습니다. 쉽게 터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하는 매매에 충실하고 평소처럼 매매하고 있으면 가끔씩 로또가 터진다는 겁니다. 제가 단타를 치면서 1, 2% 먹을 때가 참 많은데, 가끔씩 매매 영상에 보면 5%, 10%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5%, 10%는 제가 처음부터 먹으려고 해서 먹었던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는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그리고 네 번째, 뒷일에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포스코 케미칼 녹화 영상과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또 뚫었던 라운텍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라운텍은 이 신고가를 뚫어준 다음에도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결과만 봤을 땐 버티다가 상한가에 팔았으면 대박.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버티다가 코가 깨졌을 겁니다. 그 뒤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뒷일에 후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신고가를 뚫어주는 이 분위기만 활용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매매로 안전하게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시장은 정말 최악이라고 불리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서 제가 티끌모아 태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인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27만원 신고가. 자, 이날 영상인데, 이 3월 16일 목요일 영상인데, 목요일 전을 보면 그 전에 고점 신고가가 27만원입니다. 자, 27만 원인데 이 27만 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때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27만 원을 돌파해서 VI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까지 동원해가지고 VI를 만들었는데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프로그램은 한 7전주 정도 매수를 했다가 27만 원을 뚫어주는 이 분위기 과정에서 7천주에서 한 방에 8만 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면 당연히 최고점에서 그냥 눈 감고 따라가진 않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호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다리다가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종목을 또 찾으면 되니까. 자,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VI가 27만 1,000원에 풀렸는데 일단은 떨어지기를 이렇게 1,000원에 풀렸다가 올라가면 매수 안 하는데 떨어지기를, 주가가 떨어져서 매수한 가격이 딱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이면 그전 고점, 주가가 그전에 고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순간만큼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램까지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도 매수에 참여하면서 이 분위기로 주가가 잠깐 뛰어 올라서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7만 원을 잠깐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하자마자 그냥 쉽게 다이렉트로 끝까지 올라갔으면 아까 말했던 로또급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27만 원에 샀는데 오히려 다시 27만 원을 깨버리고 뭔가 답답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27만 원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500원 뚫어주는 건 좋은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매매의 목적은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하는 거니까. 자, 이 분위기에서 1,000원을 힘차게 뚫어주면은 상관없는데 힘차게 뚫지 못하고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버티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27만 원을 깨버리고 그리고 내려앉으면서 이제 손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 매매의 목적은 손실을 방어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려버렸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이번 매매의 목적은 손실만 무조건 줄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4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그 전에 고점에 27만 원에 가깝고 프로그램까지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본전에 탈출 못하는 경우도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분위기 초기에는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그게 계속 무너진다면 초기가 지난다면 탈출하기 어렵지만 초기만큼은 탈출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손실을 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자, 쭉 당겨보면 다시 27만 원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 자체가 쉽다 보니까 27만 원에서 한우가 오른 가격 18,000원 손실 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500원에 바로 체결. 방금 전에 47만 원까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보지 않고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매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올라가면은 내 것이 아니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유리한 가격인 8,000원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8,000원에 재매수를 하고 어차피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한 몇 번쯤은 중요한 자리인 27만 원을 좀 일시적으로 초에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만 원에서 좀 떨어진 가격에는
그리고 호가가 단단한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27만 원을 회복. 27만 원을 회복하고 다시 뚫어주면서 27만 500원까지 뚫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27만 500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뚫어주는 순간에 그냥 시장가로 더욱더 힘차게 뚫어줬으면 더 버티다가 수익을 더 크게 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27만 원도 지켜주고 눌리기도 하고 초기니까 27만 원을 잘 회복했던 것이지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망 매물 때문에 그 뒤에 떨어질 때 잡으면 그게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완전히 잘 풀렸으면 수익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냈겠지만 초기에 손실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단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제가 매도한 다음에도 27만 5천 원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 내려오고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니까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참 웃긴 것은 이날 JP 모간이 21만 주를 매수했는데 자기들이 매수한 거는 어떻게든 종가에 올리거나 종가 플러스 시간의 단위가까지 올려가지고 그 다음날에 탈출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올리긴 했는데 다음날에 바로 먹고 도망가면서 주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손절 처리를 했는데 참 요즘 시장에서 웃긴 게 장중에 신나게 매수를 했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에 대놓고 험매수를 넣어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날에 먹고 도망간다던가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렇게 악용이 되는 게 참 씁쓸할 뿐입니다. 자, 뒷일에 주가가 다시 내려가든 올라가든 뒷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순간 또는 그 전의 분위기를 통해서 매매 기준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보여드린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신다면 이 매매를 왜 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